뭐 이렇게들 많이 왔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 꼭 과거급제 해야 하는데. 아이, 참. 저기 봐, 저기. 아유, 이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이 무조건 달려드는구만. 야, 이런 수준이라면 난 누워서 봐도 합격하겠어. 잘난 척은. 자, 그럼 이번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소. 장어는 2. 축하해. 뭐야? 아이, 설마 아이. 이 저런 애송이가 장원을 했다고? 축하해. 축하하네. 대단하다. 축하해. 1등이래 1등. 아니, 저런 어린 나이에 장원을 했으면 도대체 커서는 어떤 인물이 되려고? 앞을 내다본 학자 율곡이. 우리에게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익숙한 율곡이. 그에게는 학문의 본보기이자 인생의 스승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신사임당이었다. 하루는 어린 이이가 서당에서 1등을 했었는데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서당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넌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남들을 이기는 데 있느냐? 네?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넓혀서 먼 훗날 백성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함이지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이이는 학문에 더욱 힘쓸 수 있었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한 것은 물론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를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아 나라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선조가 즉위한 후 신하들은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그건 우리가 맞습니다. 맞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맞다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전하. 조용하래도. 언제까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백성들의 생활은 나날이 힘들어갈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잘난 척은 정말. 율곡 이이는 신하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지금 화합하지 못하면 훗날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분명해. 그렇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의 몫일 텐데 큰일이군. 율곡 이이는 직접 백성들을 돌아보며 생활을 살피기도 했는데 역시 바닷가에 오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구나. 준아, 아빠다. 우와! 오늘 물고기 완전 많이 잡으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유, 그럼 부자 되고 말고. 아이고. 자, 왔어요. 세금 낼 날이 왔어요. 자, 어디 보자. 자네는 닷새 후에 호랑이 가죽을 바치면 되겠네. 알겠지? 나으리, 주변에 산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호랑이 가죽이라니요. 호랑이 가죽 대신에 이 물고기를 세금으로 내면 안 될까요? 난 그런 건 잘 몰라. 나 몰라. 잠깐만 보자. 여기 나와 있네. 물고기 땡. 호랑이 가죽 딩동댕. 호랑이 가죽을 닷새 후에 바치면 되겠네. 아니, 이 바닷가 마을에서 호랑이 가죽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상 끝. 닷새 후에 보겠네. 나으리. 허허, 백성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구만. 분명 이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렇다면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질 텐데. 그랬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신 세금을 내주고 백성들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이에 율곡 이이는 전하, 백성들에게 다양한 물품으로 세금을 걷는 대신 가진 땅만큼
모두 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리하면 중간에 새어나가는 세금도 없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도 좋아질 것입니다. 전하, 쓸데없이 기존의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필요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율곡 이이의 주장은 기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대부들의 큰 반발을 받게 된다. 이에 선조는 그렇소.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꾸면 혼란만 있을 듯하오. 전하, 백성들을 위한 일이옵니다. 백성들이 율곡 이이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이는 계속해서 나라를 살피며 조선의 앞날을 대비하려 했다. 나라의 군사들이 이렇게 나태해서야 원. 안 되겠어.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전하, 어서 나라의 군사를 정비해야 합니다. 군사의 수를 늘리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 군사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옵니다. 나라에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 동안 큰 전쟁이라고는 없었는데 도대체 웬 걱정이십니까? 전하, 군사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584년 율곡 이이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리고 8년 후 1592년 일본이 침입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전하, 지금 왜군이 한양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말이나 돼요. 왜군이 침입한 지 20일이요, 20일. 그게 그러니까 군사들도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무기들도 변변치 않아서. 어허.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옵니다. 그때 그 이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을 텐데. 전하, 일단 피하셔야 하옵니다. 결국 선조는 한양을 떠나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고 그 후에도 한참을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앞을 내다볼 줄 알았던 율곡 이이. 백성들의 세금을 모두 쌀로 내게 하자는 그의 주장은 훗날 대동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에게 이어져 정조시대의 화성을 쌓고 군사 개편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율곡 이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모두 쌀로 내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선조 임금과 편을 갈아 싸우기 바빴던 신하들은 율곡 이이의 주장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 주장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먼 미래까지 내다본 진정한 학자 율곡 이이. 저도 율곡 이이를 본받아 세상을 더 크게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오, 이야, 역시 명나라야. 땅이 넓으니까 도서관도 넓고 책도 엄청나게 많네. 가만히 있자. 뭐부터 읽어야 하나? 정말 훌륭한 시다 해. 맞다 해. 이 엄청 기가 막히게 좋은 시다 해. 아우. 나도 좀 그 시 좀 볼 수 있겠어? 조선 사람이냐 해. 그렇소만. 조선 사람 반갑다 해. 허난 설헌? 설마 모른다 해? 시 안 좋아한다 해? 아이, 그럴 리가. 나도 알아요, 허난 설헌. 나랑도 친해요. 친하다 해. 야, 그럼요. 나랑도 친해서 가끔 술도 한잔해요.
얼마나 남자답고 키가 훤칠한지 한 키가 이 정도 되나? 아니 이 정도? 키가 이 정도 된다 해. 남자답다 해? 헌한 서로는 여자다 해. 뭐라고? 아니 우리 조선에 이렇게 유명한 여자 시인이 있었나? 조선의 천재 여류 시인 헌한설원. 남성 중심 사상으로 여자가 차별받고 있던 조선 중기 시절, 그만! 딱 걸렸어. 이 같은 지금 또 신지 모식갱이지 또 그거 쓰고 있었지. 거봐, 이건 그림이고 이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난, 설, 헌. 난설원이요, 어머니. 제 호예요. 네, 어머니. 눈 속에서도 난초를 피워내는 집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 아니, 여자가 이런 게 왜 필요해? 이름이 왜 필요해?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면 되는 것을 쓸데없이. 남자는 이름이 있는데 왜 여자는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글씨를 알아서 뭐 한다고 허구한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여자란 말이다. 응? 자고로 나처럼 살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들 낳아서 딸 말고 아들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랬다. 헌한설원이 살았던 조선 중기에는 유교의 영향에 따라 남자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딸에게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는가 하면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여 글 대신 바느질과 음식 같은 살림만을 가르쳤다. 그런데 작은 마님은 어떻게 글을 배우신 거예요? 내가 너만 했을 때 새벽에 봉황 타고 궁궐에 들어가 날이 밝자 해가 밑에서 솟아올라 일만가닥 붉은 노을 바다에 비쳐 불도다. 아니 이게 정말 초이 네가 지은 시란 말이냐? 왜요? 아이 글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오라버니 배우실 때 옆에서 조금씩. 아니 시 짓는 실력이 이 오라비보다 훨씬 낫구나. 이게 어찌 8살짜리가 지은 시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동생의 천재성을 알아본 오빠 허봉은 헌한설원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잘 부탁하네.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친구였던 이달에게 동생 덕균과 함께 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헌한설원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작은 마님은 정말 좋았겠어요. 그런 오빠도 있고. 정말 좋았지. 아니, 남편이 왔는데 얜 대체 뭐라는 거야? 서방님이? 네, 나가요, 어머니. 인사하시게. 나와 함께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네. 네, 안녕하세요. 예. 시를 그렇게 잘 지으신다고 남편보다 실력이 훨씬 낫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니, 뭐 그렇지. 아니, 왜?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보다 재수 씨가 합격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다들 그러던데. 그럼 난 이만 공부하러 나가보겠네. 아니, 며칠 만에 다시 오셨는데 다시 가시게요?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피네 그냥. 똑똑한 우리 아들이 과거 합격을 못하는 건 다 네 기에 눌려서 그러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 시어머니와 남편은 헌한설원의 재능을 좋아하지 않았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나 남편의 내조만을 강요당했던 헌한설원은 유일한 낙인 시를 지으며 견디어냈는데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로 스며들고 푸른 새는 고운 빛깔의 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자신이 지은 시를 모두 없애라는 말을 남기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아휴, 아깝다, 아까워. 아유, 이 누님이 태우라고 해서 다 태우기는 하는데 아깝다. 가만. 오! 헌안설원의 동생이자 홍길동전을 지은 인물로도 유명한 허균은 집에 남겨져 있던 헌안설원의 시와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모아 안설원집이라는 책으로 엮어낸다. 오, 훌륭한 시다 해. 우리 명나라에 가져가도 되겠냐 해? 그럼 되고 말고. 사신에 의해 헌안설원의 시집은 명나라에 전해져 큰 인기를 끌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헌안설원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어, 살림이나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시에 재능이 있었던 헌안설원은 시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헌안설원이 남긴 시는 나중에 동생 허균에 의해 난설헌집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책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알려지면서 아주 유명해지죠. 차별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헌안설원의 정신을 저도 배워야겠어요.